안녕하세요. 신세계 어린이집 부모님들. 이제부터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레몬교실 영유아 보호자용을 실시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심센터 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형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듯이 스마트심센터는 전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할 때 스마트심센터는 집으로 상담사가 방문하여 직접 도움을 주기도 하고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방문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집단 상담 및 개인 상담도 스마트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상무지구 시청이죠. 시청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은 직접 방문하거나 여기 상담 전화도 있지만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내 아이를 위한 안전한 스마트폰 지도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떠한가요? 아직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스마트폰 지도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따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사용 지도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어서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일단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녀를 위한 스마트폰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변화하는 스마트 세상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이야기 나누고 우리 아이의 발달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스마트폰과의 연결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화하는 스마트한 세상, 두 번째 우리 아이 발달과 스마트폰의 관계, 세 번째 슬기로운 스마트폰 사용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먼저 점검하고 또한 자녀의 건강한 사용 지도 방법을 알아가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번 변화하는 스마트한 세상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일상으로 변했죠. 즉 비대면, 비접촉으로 온라인, 온택트의 온라인 연결이라는 개념이 더해진 신개념이 생길 정도로 온라인을 통해 소통을 이어가는 방식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마스크와 함께 서로 거리두기를 통한 시간들이 비대면 비접촉으로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었지요. 온택트로 인해 학업도, 스포츠도, 여행도, 정보교육도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영화관도 11%가 줄어들었고요. 영화관에 이어서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을 직접 가는 비율도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스포츠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을 정도로 넷플릭스, 유튜브, 전자책, 가상현실, 홈트레이닝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움직이면서 하는 활동들이 이제는 혼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이용에서도 살펴보면 유튜브 이용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유튜브에게 빼앗겼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유튜브로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을 보는 게 57.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장난감이나 상품 소개들을 보는 시간도 많이 늘었고요. 특히 과의존
게임 과의존과 연관성이 높은 게임을 하는 것도 36%고요. 이 중에 교육 콘텐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22.3%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악, 댄스도 16.1%로 유튜브에 편중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의 4배가 넘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는 지금 3세에서 지금 7세의 어린이집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 3, 4세도 4시간 8분이고요. 만 5, 6세도 4시간 24분으로 보고하고 있고요. 만 7세에서 9세는 5시간 36분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노출하게 하는 때는 언제인가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41.3%로 가장 빈번히 사용되어지고 있네요. 아래 다른 이유들도 보면 주로 보호자의 입장에 의해서 스마트폰을 허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의 예방교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루에 몇 분 정도 보여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목적이 무엇 때문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달라진 세대별 명칭이 요즘에 생겨났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죠. 그리고 X세대는 여러분의 아마 부모님이셨을 거예요. 라떼는 마리아 세대시죠.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있는 세대는 X세대도 물론 있겠지만 M세대가 주로 많은 유아 대상의 자녀를 두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MZ세대는 우리 X세대와는 뇌 구조가 다를 정도로 인터넷 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학생에 올라가고 있는 Z세대, 여러분의 자녀는 AI와 아주 밀접한 알파 세대의 아이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으로 인한 변화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이제는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인정하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와 밀착되어서 디지털 기기를 누리고 즐기고요. AI 스피커와 대화를 하거나 또는 동요, 동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며 일방적 소통에 익숙해가는 세대입니다. 알파 세대, 즉 여러분의 자녀 신인류 특징을 살펴보면요. 디지털 기기와 초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요. 플랫폼, 즉 뚜렷한 개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독특한 자아를 형성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영상과 음성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인공지능,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잘 보는 인공지능으로는 지니야 텔레비전 틀어줘 라는 것이라든지 청소 요즘 로봇 청소기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드론으로 인한 사물 인터넷으로 인하여 로봇에 아주 익숙합니다. 또한 온라인 활동 시간 증가로 한글을 공부하거나 숫자 공부도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흥미에 따라서 떠도는 유목학습자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아기의 첫 마디는 엄마였나요? 아빠였나요? 그렇지만 영국에서는 아기가가 첫 말이 알렉사였다네요. 그만큼 양육자들이 알렉사를 많이 부르고 그만큼 아기가 듣는 과정에서 첫 말이 되었나 봅니다. 이처럼 점차 알파 세대로 신인류가 되어 갑니다. 신인류인 즉 알파 세대에 대해서 저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이전과 이후의 변화 어떻게 받아들였었나요?
보호자 세대는 과거 아날로그 문화지요. 현재는 디지털 문화. 디지털 이전의 삶이 디지털 이후의 삶의 변화로 인해 관계가 복잡하게 변해가는 시대에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지도에 중점을 두고 키워야 할 교육 철학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할 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있는지 조금 전에도 조금 이야기를 해봤지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탁동시, 부를 줄, 쫄탁, 한 가지 동, 떼시, 즉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 안에서 벽을 쪼고 있을 때 밖에서는 어미닭이 알을 쪼서 병아리가 잘 나오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줄탁동시라고 하지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 지금은 아주 결정적 시기입니다. 결정적 시기, 다시 말해서 세사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시기입니다. 이렇듯 지금 보고 듣고 배운 내용은 평생을 좌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 시기에 보호자들도 성장을 도울 수 있다면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 발달과 스마트폰에 있어서 스마트폰 발달과 관계를 잘 알아서 스마트폰을 우리 아이 양육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이슈와 상황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또한 긍정적인 영향은 부각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만남으로 또래 관계를 유지하거나 또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에게 다양한 관심 영역을 즐길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만남을 통한 가족문화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나 또 이모, 삼촌들이 우리 어때요? 동영상을 통한 줌을 통하여 서로 안부 전화를 받거나 생일 축하를 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렇듯 영상통화는 저희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와 상황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지만 우리 코로나 키즈, 즉 발달 지연이 되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3세에서 7세는 안전한 바깥놀이 확대로 신체적, 정서 발달을 촉진해야 되는데 함께 또래 관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언어 발달이 지연되어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인한 일방적인 소통 방식으로 인해서 부모의 언어 방식이나 서로 눈 맞추는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발달 지연이 3년 이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마스크 때문에 입모양을 못 보니 영유아 언어 습득 지연에 부모님들은 많이 애가 타고 있고요. 퀴즈 콘텐츠 전성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과의존으로 부작용이 경험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아기들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씨앗이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시기적절하게 적절한 양의 햇빛, 물, 영양분들을 공급해줘야 하는 것처럼 유아도 각 발달 시기별로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에 대한 것과 발달 시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은 3세부터 10대까지의 발달로는 사회성도 발달하게 되고요. 또 사고, 인지의 발달이 있고요. 신체적 움직임으로 인해서 신체가 발달하고요. 또 또래 관계의 언어, 부모님들의 언어, 선생님들의 언어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감정 표현 등을 두뇌에서 주도하여 다양한 두뇌의
발달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두뇌의 특정 부분이 발달하는 시기가 다르고 그 특정 부분이 발달의 특정 부분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유아기에 이러한 발달들을 놓치면 따라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유아기 때는 스마트폰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주도성의 발달 시기, 언어 발달 시기, 정서지능과 자기조절의 두뇌 발달의 영역별 시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스마트폰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스케몬 성장 곡선에서 보듯이 유아의 뇌 발달은 폐하부터 6세까지 90% 이상이 성장합니다. 뇌의 발달은 오감 자극을 통한 상호 소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극과 경험을 통해 전뇌가 발달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시청각 자극으로 일방적 소통으로 유아의 뇌 발달을 지연시키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뇌 증후군, 즉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인해 좌뇌만 강하게 자극이 되어 좌뇌만 과도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좌뇌와 우뇌의 균형이 깨지며 충동성, 과잉 행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요즘 초등학교에 들어가거나 특히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며 두세 명 아이들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뛰어다니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즉 충동성 과잉 행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은 좌뇌만을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팝콘 브레인 디지털 치매라고 현실 생활에 무감각 깨지고 뇌가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동영상 시청이나 게임 등을 지나치게 오래 하면 팝콘 브레인 현상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즉 팝콘이 톡톡 튀겨듯이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스마트폰에 몰두하게 되면서 뇌가 튀긴 팝콘처럼 곧바로 튀어오르는 것에 반응할 뿐 느리게 변하는 진짜 현실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서, 인지능력 저하인데요. 불안, 주의력 결핍, 공격성 우울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카톨릭대 심리학과 발달 심리 연구실 실험 결과를 보며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은 유아일수록 화를 잘 참지 못하거나 짜증을 내는 등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즉 전두엽의 발달이 지연되면서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이 긴 유아일수록 정서 조절 능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즉 기억력이 발달하지 못하여서 장기 기억으로 가지 못하여서 선생님들이 학습을 하거나 부모님들이 이야기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스마트폰이 일상에서 가장 우선시되면서 사용을 줄이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즉 조절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걸로 인해서 신체 발달이 지연되고요. 심리적인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불안이나 외로움이나 우울이 늘어가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회적 즉 가장 중요한 대인관계 문제를 겪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현저성 즉 스마트폰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서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잘 때까지 스마트폰이 하고 싶어 하는 강한 충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30분만 해야지 라고 결심은 하지만 조금만 더 하면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조금 전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을 살펴보면 유아가 27.3%, 즉
10명 중에 3명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서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는 청소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점점점 스마트폰 시간이 늘어감으로 인해서 문제적 결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인 60대 이상도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서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죄송합니다. 10명 중에서 2명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3명이라고 했지만 아마 코로나19 시대를 경험하면서 그때는 2명이었지만 지금 23년에는 아마 3명으로 보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마트폰 과의존의 주요 원인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즉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훈육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두 번째, 맞벌이 증가 등으로 인하여 훈육 시간의 부족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가봤을 때 초등학생이 7시간의 게임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모르시고 계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했는데 방에서 있으면 공부를 하는지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학생들이 이야기했었던 경험이 납니다. 그리고 부모의 편의에 의해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방임하는 경우도 있고요. 스마트폰을 대체할 다른 놀이 환경의 부재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 경우 자녀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은 아닐까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 보호자, 즉 과의존 위험이 36.9%이고요. 부모가 과의존이 아닐 경우에는 26.3%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보호자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이 스마트 센터에 들어가 보시면 자신의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여 진행해 보시면 좀 더 체계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 유아용, 청소년용, 성인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꼭 점검을 통해서 지금 현재 과의존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 습관에 따라서 일반 사용자분은 현저성 조절 실패, 문제적 결과 중 아무런 특성도 나타나지 않은 집단을 이야기하고요. 현저성 잠재적 위험 사용군은 문제적 결과 중 한두 가지 특성을 보이는 집단으로요. 앞으로 적당히 사용하기 바랍니다. 과의존으로 될 확률이 있습니다를 표현하는 거고요. 고위험 사용군은요. 문제적 결과 특성이 강합니다. 이미 잠시도 그만둘 수가 없다는 것은 스스로 과의존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 심 센터를 이용하거나 부모님 또는 상담사나 선생님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사용 습관 점검 결과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힘들다면 정부 스마트심 센터의 지원과 도움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스마트심 센터 홈페이지를 가도 좋고 거기에 있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서비스 또 메일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스마트폰 사용 지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에게 건강하고 안전하고 똑똑하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신종 공갈젓이죠. 스마트폰 아기들의 뇌가 위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은 유아일수록 화를 잘 참지 못하거나 짜증을 내는 등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클수록 아이가 스마트폰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여러분들 어떠세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유튜브를 보거나 어떤 각종 언론에 의해서 스마트폰 기기에 의한 부작용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은 경험하고 있지만 내가 실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교육받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다행히 유아여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바른 방법에 대해서 알아서 자녀에게 지도해 준다면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부모와의 갈등 원인 1위, 스마트폰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에 갔을 때 학업 능력에 가장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스마트폰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학습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 아이를 지도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는 아이 달려라다 분노 못 참는 아이로 키워 무분별하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쓸수록 여러분 자녀의 인지력은 크게 떨어져서 부모 스트레스가 크게 되어 자녀 디지털 중독의 경향도 있지만 여러분도 디지털 중독 경향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잘 사용하려면 첫 번째 유아의 스마트 기기 사용 규칙 유무에 따른 인지 조절 능력을 살펴보면 규칙이 있을 경우 우리는 인지도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유아들이 규칙이 있는 유아들보다 인지 조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유아의 스마트 기기 사용 규칙 유무에 따른 부모의 스트레스 지수도 규칙이 있을 경우가 훨씬 부모의 스트레스 지수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장소와 시간 등 규칙을 정해놓는 부모의 관여와 참여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잠잘 때는 스마트폰이 손을 뻗어서 바로 사용 가능한 곳에 있다면 쉽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에는 스마트폰 충전기와 함께 거실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온 가족 전 연령에서 잠잘 때는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즉 가족 규칙 안에 적용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아이가 부모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잠을 잘 자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아이에게 시간 동안 하게끔 하고 아이 옆에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를 맞이하였을 때는 부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게 사춘기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 외에는 반드시 스마트폰을 부모님에게 반납하도록 하여 부모님이 가지고 있어서 아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방안으로는요,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바른 사용 습관을 해야 하는 것으로서 바른 습관을 하지 않았을 때 부작용들은요, 팝콘 브레인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요. 또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안구건조증, 손목 터널 증후군, 또 고개를 숙이고 사용하기 때문에 거북목 증후군, 목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앉아있어 오랜 시간 있기 때문에 거북목 증후군, 목하고 이어진 허리가 좋지 않은 근막 통증 증후군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계속 앉아있기 때문에 위장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방안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다양한 어플을 통해서 나의 몸을 위한 체조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따라해 보시면서
나의 몸을 위한 건강한 체조를 통해서 신체적인 건강한 몸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방안으로는 스마트폰 이용 규칙을 실천해야 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없다면 이후에라도 어떤 동영상을 받고 그 동영상에 무엇이 나와 있는지 반드시 이야기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스마트폰 이용 규칙은 아이의 발달 수준과 특성,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서 시기적절하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방법들에 대해서 다양한 규칙들이나 방법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에 아이에게 스마트폰 사용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보호자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줍니다. 스마트폰을 30분 사용하는 것은 아이들의 몫이고 그 30분 동안 무엇을 보아야 될지와 30분 이후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스마트폰을 사주면서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동안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다양한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함께 가르쳐 주시고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아이들은 7세이기 때문에 전체 이용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아이에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베이비시터나 과외 선생님으로 활용하면 안 됩니다. 가정의 스마트폰 이용 규칙은 부모에게 달려 있고요.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이가 간혹 엄마는 사용하면서 아빠는 사용하면서 왜 나는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라는 질문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은 아이는 성장 시기에 있기 때문에 뇌 발달이나 신체적 발달을 위해서 건강한 어른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30분 미만이 적정하고 부모는 대인관계나 아니면 사회 일상생활을 영유하기 위해서 또 일에 있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임을 잘 설명해주고 엄마는 아빠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성인임을 고지하여서 아이들과 성인은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을 꼭 인지시켜 줘야 합니다. 이제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쉐어런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공유를 뜻하는 쉐어와 육아를 뜻하는 페어렌팅을 합친 신조어인데요. 보호자가 아동의 일상이나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일을 말합니다. 2% 미만의 어린이 중 92%가 소셜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이가 너무 예쁜 나머지 SNS나 다른 곳에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2030년 가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일어날 신분도용의 3분의 2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하는 쉐어런팅에 의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부모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72%, 즉 친구 공개에 의해서 아동이나 유괴사건의 범죄자 중 76%가 부모의 지인이란 사실 잘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를 지키는 쉐어런팅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아이의 미래에 대해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고요. 아이에게 충분히 싫다라고 말할 기회를 주세요. SNS 기업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꼭 확인하시고요. 아이의 개인정보가 새고 있지 않은지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가 자주 가는 곳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온라인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해 주세요. 올린 게시물은 주기적으로 삭제해 주세요. 스마트폰의 유효 요소를 정리해 주세요. 통신사 기본 설치 스마트폰 강제 묘시벽에 출고 시 기본 탑승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능을 정리해 주지 않았다면 위의 콘텐츠 무방비로 아이가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능 사용을 허락한 것은 아님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반드시 부모에게 허락된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러기 전에 부모님이 불필요한 앱을 정리하시고요. 앱 설정에서 필요 없는 앱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사용하는 보호자용 앱은 미리 잠금 기능으로 설정해 주셔서 아이들의 유효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해 주시고요. 유효한 앱은 폴더에 모아 잠금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만 3세까지는 애착 형성의 시기입니다. 민감성, 친밀감, 일관성으로 인한 상호작용의 시기입니다. 만 2세까지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스마트폰 노출 아주 위험합니다. 유아와의 애착 형성 상호작용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 걸기. 새로운 성취에 칭찬해주고요. 요구를 말로 설명해주고 말 많이 걸어주고 또 아이가 옹알이를 할 때 말을 할 때 반드시 반응해주는 것이 아이의 의사소통, 즉 대인관계 능력, 공감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못했을 때 왜 너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스마트폰 시간을 잘 지켰을 때, 또한 밥을 잘 먹었을 때, 안아주거나 쓰다듬어 주기, 또 자주 눈 맞춰주고 웃어주기 하는 것들이 아이에게 자존감 향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많이 웃게 해주는 거. 또 놀이는 하루 5분 스트레칭, 마사지 해주기, 간지리며 장난치기, 아이와 마주보고 공 굴리며 놀기, 무릎이나 배 위에 올려놓고 말타기. 또한 아이의 생각 주머니를 키워주기 위해서는 요리하기나 여행 다니는 거, 블록놀이, 또 다양한 신체적인 활동들이 아이의 생각 주머니를 키워준다고 합니다. 만 3세에서 5세까지는 주도성과 자율성이 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내가 할 거야를 외치며 때를 쓰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공감을 해주되 아이의 행동을 통제해야 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규칙을 설명해주고 그 규칙을 잘 지켰을 때는 긍정적인 경험, 즉 부모님이 쓰다듬어 주기나 미소 짓기 등으로 긍정적 경험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반드시 허락받고 사용을 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용시간 약속을 정하고요. 주도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이 시기에는 자기 조절력을 키워주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기 조절력을 훈련하면서 자기 스스로 잘 조절했구나 하면서 칭찬을 해주며 행복감을 느끼면서 감정 조절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앞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실천 방안이 중요합니다. 만 2세 전까지는 보호자와 함께하는 영상통화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한 만 2세 이후에도 1시간 이내로만 허용해야 되고요. 이용 시간이 적을수록 좋고 보호자와 함께 보고 시청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른 시기에 스마트폰에 노출되었다면 서서히가 아니라 단번에 끌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적인 태도로 단호하게 스마트폰에서 멀어지도록 지도하세요. 특히 5세 이하라고 하면 부모가 잔소리를 하는 것은 아이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목소리를 하는 경우도 아이는 잘 듣지 못합니다. 화가 나지 않는 편안한 목소리로 스마트폰은 안 돼, 지금부터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심심해하는 모습에 익숙해지세요. 저희가 살펴보면 아이가 심심해하면 그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고 또 잠깐 때를 쓰는 모습을 부모가 지켜보지 못해서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과어종 유아들이 부정정서가 높게 나오는 것은 정서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정서 조절 기능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중독 경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내거나 짜증내는 증상을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유아 시기부터 감정 조절을 훈련하면 감정 조절을 훈련하면 자기 조절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감정 조절을 이거는 부모님에게도 해당되니 함께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때 아이가 짜증이 난다고 하면 아이에게 잠깐 우리 멈춰봐. 짜증내지 않고 말로 하는 거야. 하고 있을 때도 아이가 씩씩대면서 화를 낸다면 잠깐 우리 숨쉬기를 해보자 하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가슴속에 공기를 가득 채우자. 그리고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쉬고 마셔서 공기를 최대한 비우는 연습을 하면 아이는 스스로 호흡이 편안하게 돌아오면서 짜증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스마트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스마트 기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놀이에는 온라인 만남 놀이로 줌을 활용하여 또래와 함께 놀이하기, 끝말잇기 게임이나 과일 이름 대기,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했던 놀이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놀이로 오디오, 그림책 듣고 상상해서 그림 그려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나 그림책을 듣고 느낀 점이나 거기에서 기억에 남는 것들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홈 트레이닝이나 홈 요리 교실은 부모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정서적인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와 또 몸으로 놀아주는 것 애착 형성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존감 향상, 의사소통, 세상에 대한 신뢰감뿐만 아니라 자존감 향상과 자기 효능감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규칙을 잘 정리하고 또 스마트 체조도 한번 부모님하고 해보고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앱은 제거하시고요. 전체 이용과 외에는 아이가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비밀번호를 걸어서 부모님들이 반드시 조절해 주시고요. 또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앱만 몇 개 다운받아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요. 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반드시 부모님이 옆에 참석해서 지도를 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림책을 보거나 또한 끝말잇기 놀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나 삼촌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동영상,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의 친밀함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활용할 수 있게끔 부모님과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영화를 보는 거, 또 요리하는 걸 배우는 거나 또는 우리가 악기 배우러 가는 것 등이 부모님이 시간이 없을 때는 유튜브를 이용해서 같이 악기를 배우는 것은 다양한 것, 건강하고 안전하고 똑똑하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정하고 긍정적인 경험 심어주기,
사용 규칙을 정하고 잠잘 때는 거리를 두기. 청소년 전에 반드시 들여야 될 습관입니다. 일상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친구들과 놀이하기. 만 2세까지는 스마트폰 노출하지 않기. 또 스마트폰 유해 요소 정리하기, 주기적으로 게시물 삭제하기, 줌을 통한 놀이하기.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상 사진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SNS에 함부로 올리지 않는 것들도 포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유아기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의 핵심은 보호자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보충 교육인데요. 우리 보충 교육에 있어서 조금 알아야 할 좀 지침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하는 디지털 기기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와 있고요.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을 보시면 2016년에 비해서 2020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더 많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아마도 지금 통계 자료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성인, 고령층용으로는요. 이렇게 열문항으로 인해서 조절 실패 영역, 현저성의 영역, 문제적 결과 영역으로 열문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 심 센터 들어가 보시면 체크만 하시면 되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위험군 31점, 잠재적 위험군 30점에서 23점, 고위험군 29점 이상 이렇게 연령대별로 위험군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아동용으로는요. 관찰장이에요. 아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관찰한 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위험한지 잠재적 위험한 상황인지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 실패 영역, 현저성 영역, 문제적 결과 영역별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부모님이 자신들의 점검이 어려우시다면 이거를 활용해서 반드시 내 아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지 보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라도 잘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관찰 활동 자료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심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인터넷 활용 파일 만들기를 통해서 온라인 활동, 오프라인 활동, 몇 분 하는지, 어떤 활동을 주로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를 직접 자녀와 함께 부모님이 기록하면서 알면 아이들도 얼마만큼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말로만 하면 실천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족 규칙 만들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하는 식탁이나 아니면 거실에 가족 규칙 만들기로 인해서 아이가 지킬 규칙 따로 정해서 해놓으시고 근데 규칙이 너무 많으면 지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가지나 3가지로 구체적으로 정말 지켜야 될 약속들, 음식을 먹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 30분 동안만 한다, 스마트폰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모와 허락을 받아야 된다랄지 이렇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셔서 적어주시고요. 부모가 지킬 규칙도 아이가 밥을 먹을 때 부모 또한 보지 않는다. 아이가 스마트폰을 볼 때는 부모가 옆에 같이 앉아서 봐준다 등 규칙적인 약속을 지키시고요. 가족 모두가 지킬 약속은 평일에 이렇게
내가 지킬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는 주말에 하지 않겠다. 아니면 우리가 그날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야외 활동을 하는 것 등 우리가 긍정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할 것들도 긍정적인 활동을 해서 아이에게 생각 주머니가 커질 수 있거나 신체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 것 등으로 인해서 그거를 유도할 수 있는 약속 등을 적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에 빠지게 되면 뇌 발달 기회, 즉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적 시기에 발달할 뇌 발달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반드시 오늘 공부한 것들을 활용하여서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좋은 스마트폰 습관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스마트폰 과의존의 긍정적 영향, 스마트폰을 이용함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이나 과의존으로 인해서 부정적 영향 등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직접 교육을 했을 경우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이들과 어떠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때 어떠한 규칙들이나 어떻게 지도를 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비대면 즉 동영상 촬영으로 지도를 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다음 기회는 직접 여러분을 대면으로 만나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교육이기 때문에 좀 원활하지 않는 챕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그래도 자녀들을 키울 때 안전하고 똑똑하고 즐겁게 건강하게 잘 키우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 교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